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워렌 증권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웅 원장입니다. 웅달 책방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열심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영 대표님 그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적중률이 높아가지고요. 항상 귀담아 듣게 되는데요. 아유,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오셔서 좀 귀한 인사이트 아낌없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이제 어제 새벽에 FMC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5월 FMC의 기준금리 동결 얘기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얘기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얘기니까 그러려니 했었는데 회의 끝난 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집중을 했었어요. 제롬 파월 연방 의장이 다음 정책은 금리 인상이 아닐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정책은 금리 인상이 아닐 것이라는 말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갑자기 막 상승을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좀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어제 증시는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연준에서 성명서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연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새로운 문구를 삽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연준은 QT라고 그랬죠. 양적 긴축, QT 속도 완화 결정을 했는데 이건 역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말인 것 같고요. QT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고 곧바로 매각하는 정책인데 연준 보유 채권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시중에 채권 물량을 늘린다는 것으로 시장 자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QT 속도 완화는 연준이 시중에 내다파는 채권 규모를 줄이겠다는 걸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천천히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중의 돈을 회수를 천천히 하겠다고 하면은 양적 완화 정책과 효과가 비슷한 거죠. 더 많이 끌어 더 많이 자금을 해소할 걸 조금 해소한다는 거니까 양적 완화하고 좀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3월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면서 지수 하락을 했었다가 그러다가 엔비디아는 다시 좀 격하게 급반등하면서 증시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것이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거든요. 지금 증시의 흔 지금 증시의 흔들림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증시 전망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중에 있긴 한데 이대로 이대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수익 난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새로 주식을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거고요. 이 손바뀜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된다면 작은 이슈에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지금 당장 직전 고점을 올라가기보다는 한동안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좀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혹시 그 한동안이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게 뭐 평균적으로 역사적 데이터 같은 거를 참고해서도 뭐 그런 게 좀 나올 수가 있나요? 무착륙 노랜딩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다면 기업들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경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 서서히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좀 가시화되려면 하반기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이런 시기에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주식을 좀 사면 좋을까요? 지금은 뭐 가장 사기 좋은 종목이 테슬라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투자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사실 뭐 끝났다기 보기보다는 이제 잠시 쉬어가는 자리니까, 뭐 없으신 분이라면 요번 조정장에 한 30% 비중 채우면 될 것 같고, 네. 있으신 분이라면 좀 여유롭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다른 기타 뭐 좋은 종목들을 발견했을 때요. 연말에 좀 다시 상승세를 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뭐 5,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기간 네네. 조정 기간.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꾸준히 매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딱 그때쯤에 사는 걸까요?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음,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잠시 쉬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한 종류예요. 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한 종류인데, 뭐 너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막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잠시 쉬면서 관망하는 거,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왜 음, 그러냐면 조종장이 얼마나 내려올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 네. 다음에 기간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좀 충분히 기다렸다가 방향성 위로 정해진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릴게. 네.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건 어떤 신호가 있는 건가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상승할까 이런 건 없죠. 음, 이런 건 없고, 이제 그냥 큰 흐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작은 악재도 증시가 막 내려왔듯이 이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의 시간이 경과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난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새로 매수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우린 그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음,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 똑같은 악재가, 예전에 똑같은 악재가 그 상승했을 때 악재가 터져서 증시가 한 2, 3% 하락했는데, 똑같은 악재가 터졌는데 한 0.5% 하락한다든지, 음, 그 대신 작은 호재에도 막 주가가 좀 1, 2% 오른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겠죠, 이제. 아, 네. 그러면 원장님 그 테슬라를 언급해 주셔서 테슬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진짜 고점 대비 정말 뭐 140달러인가요? 거기까지 크게 하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 주가는 좀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테슬라가 이제 지난 1월 25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12%나 폭락을 해서 당시 주가가 182달러였는데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 4월 22일에 138달러를 찍었어요. 네. 그러다가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나온다는 얘기로 급반등하고 있으면서 연일 반등 중에 있고요. 3개월 동안 내렸던 증시를 단 일주일 만에 다 회복했어요. 뭐 대단한 거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4월 23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콜에 이제 웹캐스트라는 곳에 목소리만 출연을 해서 거기 이제 출연을 해서 자기의 소감을 밝혔는데요. 거기서 말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홍해 분쟁으로 인해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방화 사건 등으로 해서 베를린 공장의 생산을 중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줄고 판매량이 감소를 했겠죠. 그다음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민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카를 너무 밀어버리니까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주춤한 감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전기차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의 기본 베이스는 전기차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브리드로 간다면 말 타면서 폴더 부분 보는 거와 같다는 거지. 표현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안 어울린다는 거죠. 완전한 자율주행은 전기차를 베이스로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레거시 업체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로 결국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해서 이제 북미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FSD를 한 달간 체험을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전 차종에 차가 성능이 된다면 FSD를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완전히 풀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FSD를
구매를 하는데 12,000달러 가격이었거든요. 그걸 8,000달러로 낮췄고, 월 구독료는 이제 199달러 받겠다 하다가 절반을 깎아서 99달러만 내면 월 구독료를 내면서 완전 자율주행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누구나 선택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지금 그 X 트위터 있잖아요. 그 X에 그 자율주행 체험한 간증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막 음, 하루에도 수십 편씩 올라오고 있는데 전부 다 놀랍다는 거지.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 경험 자체가. 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이걸 완전 자율주행의 수준이 얼만큼 올라갔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완전 자율주행에서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십억 마일의 실제 운행 데이터로 엔드 투 엔드 신경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딥러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자율주행차를 본인이 타서 체험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 차가 주행을 하다가 어떤 그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 차가 서야 되잖아요. 그 서야 된다는 그런 판단, 그다음에 누가 삐져나왔을 때 옆으로 돌아가야 될지 정지해서 기다려야 될지 이런 판단은 명령어를 입력해서 아는 게 아니고 수많은 관련 영상 화면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예전에 딥러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엔드 투 엔드 신경망, 신경 자율망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뭐 그런 거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현재까지는 테슬라 차량이 한 600만 대 팔렸는데 얘가 매일 그 운행 정보를 슈퍼컴퓨터 도조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럼 도조 컴퓨터는 걔를 다시 저거 정리를 해서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 다시 그 테슬라 차량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 정보를. 뭐 이런 실제 운행 정보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내에 이제 컴퓨터, 차량 안에 컴퓨터가 3.0이 있었는데 4.0으로 전환을 이제 완료했었고요. 막 지금 하고 있고, 차량 내 컴퓨터의 5.0 버전도 설계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그 차량 내에서 컴퓨터도 굉장히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를 거의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한번 사용하면 일론 머스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운전했을 때보다 사람이 운전했을 때보다 자율주행으로 운전했을 때 사고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면 누구나 다 자율주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수치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수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결정적인 거로 이제 그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그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가텍사스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그 생산량이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4680 배터리를 생산해서 그대로 사이버 트럭에 장착을 사이버 트럭 생산까지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주당 사이버 트럭을 한 주에 1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 4680 배터리 생산도 충분히 생산이 늘리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로보택시의 기능은 저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출근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자동차는 주차장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야. 그 퇴근할 때 그 차를 타고 퇴근하니까 일주일에 한 10시간 운행을 하고 100시간 이상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율주행하면 사람이 자율주행 어플을 설치한 사람이 차가 필요해서 근처에 있는 로보택시를 부르면 내 차가 로보택시에 등록이 돼 있다면 그 호출에 따라서 자동차가 주차장에 혼자 고객을 찾아가겠죠. 거기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퇴근할 때쯤 되면 제자리에 가서 주차장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꿈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당장 뭐 8월 달에 대해서는 이제 얘가 뭐 번역을 이제 함대 뭐 이렇게 모선 뭐 이렇게 표현할 텐데 어떤 큰 플랫폼으로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긴 할 건데 네. 결국 궁극적으로 갈 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에 놀고 있을 때 돈 벌어 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저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뭐 공짜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할부로 자동차를 샀는데 그 할부금을 지가 낮에 돌아다니면서 벌어오는 거지. 네.
뭐 생각만 해도 재미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가장 획기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르면 내년 중순에 2만 5천 달러짜리 모델 2를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모델 2 생산하는데 새로 생산 라인을 만들거나 또는 뭐 그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의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해서 여기서 모델 2를 생산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충분히 생산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획기적인 건 이제 모델 2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테슬라 차량 중에 제일 싼 게 38,500달러에 팔린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2만 5천 달러짜리 차가 나온다는 거는 세상에는 4만 달러 이상의 차를 타는 사람 숫자보다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짜리 사이에 있는 차량을 타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예. 물론 이제 2만 달러 미만의 차량을 타는 사람 숫자도 훨씬 많겠지만 그러면 판매량이 몇 배 급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올해 이제 18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300만 대 판매한다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를. 그래서 모델 2는 내년에 나올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1월 달에 1월 달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1분기부터 상반기까지는 차량 판매량은 제한될 거고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어차피 테슬라 주가는 내려가는데 하반기부터 모델 2가 가시화된다면 그때부터 테슬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를 제가 3월 초에 여기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모델 2의 가시화가 뭐냐? 지금 가시화된 거죠. 내년 중순이면 나온다는데 실제로 가시화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 차량 주식을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물론 뭐 주식 매수를 한 번에 왕창 몰빵하는 게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두세 번 나눠서 사는 게 좋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모아가야 될 매수해야 될 그걸 가시화된 게 모델 2가 모델 2 출시가 가시화된 걸로 보여지고요.